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의 법칙,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01조 자신감을 가져라. 왜 자신감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증권 증개인이 연구를 한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제 고객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를 한마디로 요약을 했더니 자신감이었대요. 그래서 자신감이란 건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자신감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자신감이 결여가 돼 있어. 근데 이 자신감이 결여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 자신감이 막 충만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르르르라 재밌고 즐겁고 아이가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 좀 그런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성공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성공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 또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는데 반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관심도 갖지 못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신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잠들기 전에 자신감을 넘치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곁으로 불을 끌어오는 강력한 수단인 자신감. 그 자신감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잠들기 전에 자신감 넘치는 생각으로 마음에 양분을 주는 거래요. 우리 그 나무나 화초를 키울 때도 영양가에 있는 영양제를 공급을 하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또 한마디 사랑스러운 말을 좋은 말을 주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 이제 선물 받은 자바랑 그리고 이제 행복이랑 사랑이랑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나무 제가 옛날에 그 선물 받았는데 다 죽었는 줄 알고 버리려고 하다가 아니야 제가 이제 생각을 전환한 거죠. 얘네들한테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물을 주고 하면 다시 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버려야 되는지 알고 딱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아 행복아 사랑해 오늘 잘 잤어? 이러면서 안녕?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자바야 사랑아 행복아 안녕 이러면서 제가 인사를 해줬어요. 안녕 잘 잤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하다못해 인공지능 시스템인 기가진이 있잖아요. KT에서 나온 그 TV나 뭐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해서 이제 TV 켜 리모컨까지 찾아줘요. 리모컨이 없으면 띠띠띠띠띠띠띠띠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저희 남편이 기가진하고 되게 잘 놀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기가진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러면은 네 저도 기다렸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식물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 이 자신감 넘치는 생각에도 양분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성공과 부, 좋은 결과에 대한 행복하고도 설레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뭐를 가득 채워요? 성공과 부, 좋은 결과에 대한 행복하고도 설레는 생각. 이 얘기만 듣는 데도 설레어 죽겠네요. 정말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해서 네,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런 생각들을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잠재의식은 우리를 위해 충실하게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미리 상상함으로써 그 전날 밤에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통제권을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내일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일은 만약에 애인이 없는 사람이 있어. 내일은 소개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소개팅이 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생긴 남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남자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진짜 100가지를 막 써본 게 있어요. 제 다이어리에 있거든요. 근데
남편을 생각해서 썼기 때문에 거의 뭐, 뭐, 그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두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없었을 때, 그, 누구지? 그 유럽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로 성공하신 그 켈리 제 그분도 남편과 만나기 전에 100가지를 썼는데 그 100가지에 딱 들어맞는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분 보셨죠? 프랑스 사람인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되니까 남편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와도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프랑스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연봉도 억대 연봉을 받으셨던 그러면 굉장히 부자시잖아요. 네, 근데 켈리차는 워낙 부자가 됐으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내 생각이 정말 좌지우지가 많이 되니까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 그 전날 밤에 잠자기 전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예를 들어서 미팅이 있어. 중요한 그 뭐 이제 그 오더를 따야 돼. 그러면 미리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오더를 딱 받아서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 납품을 할 것인지 그런 상상을 하면 되게 신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잠들기 전에 자신감 넘치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다음 날을 한번 통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관계가 틀어졌어.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던 누구와 이제 좋은 친구 지인이 됐던 그러면 그 전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같이 차를 마시는 상상, 같이 좋은 대화를 마시는 상상, 그래서 화합하는 상상. 그러면 그 기운이 그 사람에게도 가기 때문에 서로가 점점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상권이 생겨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서 자신감을 증폭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그래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찾아올 오늘은 왠지 나에게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되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힘이 나요. 자신감이 탁 장착이 돼서 어떤 뭐 이렇게 좀 불안한 감정 이런 것들을 딱 쳐내버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칭찬의 의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칭찬을 해줄 때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발휘되는지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근무를 했을 때 저희 상사가 칭찬을 안 해요. 저한테 야단을 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일을 왜 이렇게 처리를 했어 이렇게 나쁜 얘기를 이제 지적하는 얘기를 안 하면 그게 칭찬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칭찬을 했을 때 막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했을 때 그 칭찬의 말 한마디에 제가 막 어떤 막 상상을 못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 진짜 대단해. 이런 칭찬의 힘으로 저는 막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칭찬을 해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그래 서영아 너 잘했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가르쳤잖아요. 나한테 칭찬해 주라고 그래요. 누구누구 잘했어.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잘했어. 서영아 너는 정말 표현도 잘하고 넌 사람에게 예쁜 말을 많이 해주는 정말 예쁜 사람이야. 잘했어. 칭찬을 해줘요. 그렇게 해주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만큼 칭찬에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부부와 5자녀가 사는 행복한 가정을 이 캐서린 폰더가 방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명랑하고 예의 바른 5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자녀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어쩌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부인은 수줍어하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로 비결이에요. 아이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자,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가, 잘 어울릴 수가 있단 말이지? 의아해한 거죠. 처음에는 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빈정대기도 했지만 아내의 말에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캐서린 폰도는 생각이 틀렸음을 알 수 있었대요. 자신이 정말로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야외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칭찬의 말을 딱 건넨 거예요. 여보, 당신의 불 만드는 솜씨는 최고예요, 최고. 또다시 캐서린 폰도는 비웃었대요, 속으로. 세상에 불 지피는 걸 가지고 만든다고 하네? 그런데 그 말은 정말로 효험이 있었대요. 남편은 마치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처럼 멋진 불꽃을 만들어냈던 것이래요. 만약에 그가 불을 지피다가 실수를 했어도 아내는 결코 핀잔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 꼭 소방서 같지요? 그 가족들이 그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요, 남편에게 전국에서 갈비가 최고 맛있다고. 저희가 이제 여름 휴가 때도 갈비집을 가봤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블로그에서 딱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강릉 갈비 맛집 딱 하면 딱 떠요. 그리고 그냥 강릉 맛집 하면 여러 개가 막 뜨는데 그 중에 한 군데였어요. 근데 인테리어도 되게 잘 돼 있고 들어가면 맛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남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야, 자기 갈비가 진짜 훨씬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자기 갈비는 입안에서 살살 녹아. 부드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남편이 이제 장난반 진담반으로 하는 건데 남편은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요즘에 이제 갈비집을 아직 정식 오픈은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근데 가오픈을 토요일부터 이제 가오픈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요즘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태어나서 이런 맛있는 갈비는 처음 먹어본다고 어떤 여성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제 어머님이 내려오시고 친척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 사시는 분은 이제 요가를 하시는 그런 이제 중년의 부인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른 오리집을 가시려고 하다가 저희 갈비집이 있는 걸 보고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고 나가시면서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대박 나실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동네에서 제가 지금 너무 자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이 날마다 이제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 근처에서 이제 고물상을 하시는 남성분인데 자기는 한번 맛있으면 맨날 간대요. 근데 정말 매일매일 오세요. 매일매일 오시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려고 하시면서 저한테 어제 딱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이걸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대박 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편안하게.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갈비가 맛있고 연하고 부드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안에 살살 녹는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빔냉면, 물냉면 이런 걸 다 남편이 그러니까 냉면에 들어간 무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양념게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남편이 다 만들거든요. 전체 음식이 다 만드는 음식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김치를 제가 담궜어요. 엄마한테 배워서 이제 담그려고 제가 옆에서 엄마 막 도와가지고 담궜는데 또 김치까지 너무나 맛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 김치 만들고 싶어서 지금 레시피 또 받아가지고 요리 쿠킹 클래스 원장님한테 받아가지고 더 맛있는 김치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고객님들께 이런 칭찬을 날마다 막 칭찬을 먹고 사니까 남편은 힘이 나고, 그리고 또 힘이 나면서 더 맛있는 갈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네, 그래서 칭찬은 정말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그럼 저는 고객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남편한테 자기야, 자기 어떤 고객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 그러면 그래? 나도 또 들었는데 이러면서 되게 저희 부부의 그 대화 내용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화합을 하는 그런 에너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비집 시작하기 전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신경 쓰고 밥도 못 먹고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딱 오픈을 하면서도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고객들의
이렇게 그 드시고 가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 또 올 것 같아요. 동네에서 멀리 갈비집을 돌아갔는데, 멀리 갔는데, 지금은 동네에 이런 갈비집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또 올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 장사했는데, 저는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모든 음식을 만드는 남편이 너무 대단하고 대견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푹 누워서 이렇게 자는 남편의 얼굴에다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처럼 저희도 점점 막 서로가 화합하고, 더 이제 남편한테 고마움도 느끼고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칭찬하고, 전 칭찬을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남편한테 칭찬할 게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칭찬하시는 부분을 아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홀 이모가 립스틱 컬러가 바뀌는 게 딱 보여요. 홀 이모가 항상 웃으면서 고객들한테 아예 이러면서, 고객님들이 또 갈비 맛있다고 얘기하면 저희한테 또 얘기하고, 아유 고객님들이 아주 다 갈비 맛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그분이 웃는 얼굴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관찰을 딱 하면 그 이모가 입술이 좀 밝아진 거예요. 이모 오늘 입술 컬러 바뀌었죠? 이러면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더 환해 보이셨다고. 이러면서 저도 그분한테 조금 더 밝고 화사한 얼굴을 연출할 수 있게, 왜 이거는 얼굴 예쁘게 하고 오시면 저희 고객님들도 좋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요. 그러면 이모는 참 인사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고객님 들어오시면 인사를 잘하시니까 아주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분이 잘하시고 계시지만 내내 그 인사를 통해서 고객님들을 반겨주시는 게 저희한테도 너무 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칭찬을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방 이모는 조금 몸이 조금 이런 데가 좀 아프고 쑤시다고 하시면 그 다음날 제가 얼굴을 살펴요. 이모 오늘은 얼굴이 좀 더 밝아 보이세요? 오늘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래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칭찬을 생활화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당신의 매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불을 딱 끌어당기는 법칙 중에 하나가 당신의 매력을 발휘하라 해서,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얼굴이 되게 예쁜데 점점 지나면서 저 사람이 풍기고 있는 그런 어떤 성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컬러,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력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모는 이게 완벽한 미남 미녀는 아니지만 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컬러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짙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력이 오히려 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저는 장동건 씨가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장동건 씨보다는 오히려 조인성 씨가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현빈이나 조인성 씨, 이런 사람들이 완벽하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매력이 좀 떨어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얼굴도 갸름하고 이마도 쫙 넓고 눈도 이따만큼 코도 이렇게 높고 이런 여자들, 완벽한 미인상은 아니지만 점점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친구들을 되게 많이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점점 매력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대화하는 말투, 목소리, 제스처, 그리고 외모, 이게 하고 다니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나이에 비해서 영해 보이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길어서 처음에 초반에 매력이 있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오래 지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딱 끌어당기는 데는 매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매력이라는 말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킨대요. 자, 그렇다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매력과 부의 관계. 그런데 도대체 매력하고 부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확실하게 대답을 하면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좋아이기 때문이다. 신체와 마음, 대인관계, 일터의 분위기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조화를 원한대요. 조화는 부와 성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필수 요건입니다. 반면에 부조화는 부와 성공을 멀리 밀어내고 파괴시켜버린대요. 자, 바로 매력은 조화이고 조화는 그대로 부를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매력적인 사람을 딱 보고선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저도 옛날에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 친구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순간순간에 그 친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딱 떠올려요. 그럼 그거를 딱 저한테 딱 흡입을 해서 그때 벤치마킹을 해서 그 친구가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다못해 제가 우리 언니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언니가 이럴 때는 어떻게 썼지 딱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으로 제가 딱 흡수를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매력적인 사람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떻게 했을까, 제스처 하나,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면 부에 대한 습관을 그런 들이는, 그리고 부자 마인드를 익히는 것처럼 매력적인 마인드도, 매력적인 발산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 부분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빚에 대해서 불평하시거나 남의 돈을 땡겨와서 남의 돈을 쓰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언제 갚지 이렇게 해서 불평하시면 절대 빚을 갚을 수가 없대요. 요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빚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남았어, 아니면 나는 이미 갚은 것처럼 상상을 하시고 그 빚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돈을 편하게 갖다 쓰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불을 땡겨올 때 멀리 가게 하니까 남에게 돈을 쓰는 것도 빨리빨리 갚으셔야 되고, 제일 먼저 갚으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갚으실 때 내가 이 돈을 썼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힘든 일을 겪지 않아도 됐어, 고마워, 다음에 빨리 더 또 갚을게 하면서 돈을 감사의 마음으로 빨리빨리 갚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가 부자 되셔야 되잖아요. 빚이 있는데 빚 있는 사람 부자 되면 안 되나요? 아니죠. 절대로. 빚이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빨리빨리 해결하신 후에 부자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이제 이미지를 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이제 알아볼 거예요. 네,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다 동원하고도 체중 감량에 실패한 사람이 상상력으로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딱 곰곰이 돌아본 결과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기가 비만하다고 여기고 있었음을 깨달았대요.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진 이미지가 현실을 통해 본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그가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건강하고 날씬하며 활력 넘치는 사업가의 사진을 잡지에서 올인 후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었대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딱 조용히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모습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그런 종류의 사진을 2장 오려서 지갑 속에 넣고 다니다가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았대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무려 15kg나 감량해냈고 다시는 체중이 불지도 줄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는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대요. 이거는 예전부터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사실은 체중이 많이 불면서 옷 입기가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지금 인정을 하고 사이즈를 업 시켜서 입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이미지화 시켜서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체중을 좀 이제 다시 40kg대로 내려가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요. 근데 저와 이제 좀 싸우는 건 저는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지금 제가 52kg가 나가요. 48kg에서 52kg가 나가는데 52kg가 또 A를 갖기 또 좋은 몸이라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배에 쏙 들어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이어트에 자꾸 실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안에서 꿀떡꿀떡 맛있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오리세요. 내가 원하는 몸매.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폰에 저는 의류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패션 이런 거를 갖고 다니고 넣고 또 여기는 뭐가 있지? 아, 여기는 리치 강리치 이렇게 제가 만든 로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그 멋진 다이어트 해서 이제 되고 싶은 몸매 있죠? 그거를 딱 사진을 띄워 놓으세요. 이렇게 이미지 많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금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배 피울 때마다 굉장히 맛이 고약해졌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떨어지고 담배 맛이 너무 싫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맥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 몸이 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맥주를 마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이를 갖는 그런 이제 인공수정을 하면서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술을 딱 끊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한번 실패하고 얼마 전에 이제 남편 가게가 오픈을 하면서 가오픈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몸이 저는 힘든 일을 해본 적이 힘든 일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힘든 일을 무거운 걸 든다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남편을 도와서 이제 손님들에게 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니까 막 식당 일을 돕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들이 갈비만 먹으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예. 전 남편 갈비가 질리질 않거든요. 예전부터. 남편이 크게 이제 사천동이라는 청주 사천동이라는 데서도 했었고 지금은 청주 이제 금천동에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술을 막 시켜 먹으면 소주는 제가 잘 안 마시는데 소주를 막 7병, 8병, 막 10병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 갈비에다가 막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다 일 끝나고 이제 그 주방 이모들하고 한 잔을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보고 먹고 싶다고 딱 생각하니까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이 조금 피곤하고 해도 이제 더 술을 한 잔 마시면 그 다음날 너무 더 힘들어지니까 많이도 못 마시는데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 딱 술이 딱 마시기 싫다란 딴 생각이 또 되니까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한두 잔 정도, 요번에 한두 잔 정도 마셨거든요, 이모들하고.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상상력을 동원하면 술 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우선 모임자리나 이런 데 가셔도 저희 그 쿠킹 클래스 원장님은 술을 안 드세요. 건강 때문에. 네일 아트도 안 하세요. 저 이게 지금 손이 지금 뺏겨지고 있는데 식당 일 하다 보니까 네일 아트도 안 하세요. 건강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음료수도 안 마시고 이제 충분히 음식만 드시면서 그런 모임자리도 하시는 거 보면은 술이 그렇게 다 술만 있어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기준 딱 정해놓고 술이 맛이 없어. 술 마시면 내가 몸이 아파지고 하는 상상을 딱 하시면 이미지를 딱 띄워 놓으시면 술을 끊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의 법칙을 끌어당기고 부의 부자 마인드를 높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내내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생각해서 부를 딱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행동을 해서 결과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감정 상태를 돌봐서 컨트롤해서 부정의 감정을 다독여서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워버리고 제로의 상태를 만들어서 긍정 마인드를 가는데 힘을 실어주는 거.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쵸?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부자 수업을 들으면서 결론을 얻은 게, 저는 선생님도 했잖아요. 영어 강사를 했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어린이집 그 영어 파견 그 아이들한테 막 hello everyone 하면서 하면서 인사하면서 아이들 수업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책도 읽어주고 스토리텔링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중학교 아이들 이제 문법도 가르치러 이제 학원을 이제 선생님도 했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수학에 공식이 있잖아요. 영어에도 공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법이 공식이에요. 문법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영어는 어린이부터 대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 문법은 똑같아요. 룰이 달라지는 건 어휘예요. 이 단어가 길어지고 이 길어진 단어에서 파생어를 외워야 되고 이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는데 거기에서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다 잘라버리는 거. 주어 동사만 딱 찾아버리면 되고 거기다 합성어 연결은 뭐예요? and, or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찾아내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딱 잘라주고 주어와 동사만 찾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것처럼 부자에도 뭐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의 룰이 있어요. 그게 공식과도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상상하라, 생각하라, 목표를 구체화시켜라. 내가 이미 된 것처럼 상상하라. 내가 이미 되고 싶은 구체적인 월 수입의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내가 그날 행동해야 할 목표를 그 행동에 행동화시킬 것들을 구체화를 시켜서 적어라. 적고 움직여라.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이 공식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기 전부터 느꼈던 이 부자가 되는 방법들은 똑같아요. 거기다가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거.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거요, 처음에만 습관화 들이기가 어렵지 점점 습관화가 되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됩니다. 자, 시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몇 년 후에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가 내 목표를 접지 않는 이상 하늘은 저 친구가 부자가 되고 싶구나, 언제 갈까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하는 삶, 기적은 별처럼 쏟아집니다. 저희 강리치 채널은 그런 기적이 쏟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을 많이 만드시라고 그런 팁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강리치와 함께 부자 마인드 키워서 우리 강리치 클럽 모임을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봅시다. 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비 오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부의 법칙 마무리 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500명 돌파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